끝내겠습니다. 이제 주거 선택을 하는 고령자 주거 선택이거든요. 이제 요양원, 제가 이제 요양원 설계 때 해봤고, 또 요양원 원장님들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사실 치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치매가 예전에 이제 도망이 많고, 괴로운 거죠. 근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당사자는 뭐 행복하다. 당사자는 뭐 그런 대로 행복하다. 근데 문제는 가족이라는 거죠. 문제는 가족. 가족이 현명하게 거기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원장이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쭉 다니면서 보니까 집에서 모시는 건 저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여러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그게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런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저한테 상담을 배우면 저는 그냥 좋은 원장이 있는 분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죠. 그 정도가 제일 좋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주택가에 요양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죠. 주민들이. 근데요, 어떻게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요양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서로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 어르신들 중에도 모셔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이 시설이 조용합니다. 그분들이 밖으로 다니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근데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반대했더라도, 일단 이렇게 거슬 때고 나면 또 조용한 게 요양시설이에요. 고령자 신체 특성, 뭐 잘 아시죠? 뭐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저희도 변해가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불편한 사람이 큰 불편 없이 사용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니고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사용해야 되지만 일반인도 더불어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통된 편한 디자인. 그걸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어떤 방법을 붙인다고 했을 때 높이가 높죠, 그죠? 애들이 보기에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찾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디자인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되는 거예요. 돋보이는데 그냥 딱 세워놓고 책을 보든가 바늘 두기 편하죠, 그죠? 이거는 시력이 높다고 해서가 아니라 일반인도 편하게 했다. 어떤 과일을 자른다든지 빵을 자를 때 왼손이 불편한 사람도 편하겠지만 일반인들도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하다. 뭐 컵을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거 좀 괜찮죠. 야간에 이제 여기 조명이 있으면 찾기 편하겠죠. 손가락 딱 끼워서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요새도 지렛대에 이용한 밑줄 쫙 그릴 때 그렇죠. 쫙 지나가고 그래서 쫙 선이 잘 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방 결국은 이제 건축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경사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편한 분과 아닌 분이 동시에 편한 것 그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대만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오타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요. 시리오타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시리오타운 들어보셨나요? 네, 시리오타운 차이가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실버는 나이 더 많아. 실버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 공간에
시니어는 노동력이 있으면서 은퇴는 분들. 그렇지 않을까? 우선은 이들이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념이 이제 헷갈리죠. 근데 실버 타운이 더 좋은 것 같은가요? 시니어 타운이 더 좋은 시니어가. 시니어. 그렇죠. 이게 문제. 뭐가 문제냐면, 수박이 좋으신가요? 호박에다 줄근 수박이 좋으신가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호박에다 줄근다고 수박이 되나요? 실버 타운이에요. 실버 타운 때 명칭을 시니어로 바꾼 거거든요. 왜? 하도 실버 타운에 문제가 많고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니까 업자들이 그거를 시니어 타운으로 바꾸는 내용 자체.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니어 타운이라고 하는 뭔가 좋은 거 같잖아요. 성공적인 개명입니다. 아주 성공적인 개명입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자 경쟁하는 신종 교재에 있어요. 지금 전부 시니어 타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놈이 결국은 시니어 타운. 그거는 분양, 임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종류가 보시면 고급도 있고 조금 저렴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 모아놓은 거죠. 여기 빠른 겁니다. 유당마을이 우리나라 최초의 실버타운, 시니어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노블타운 삼성원에서 하는 거, 시니어스타운이고 건대, 그러시고 건대 여기장 도시를 개발해서 임대 분양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서데이즈 있는 창녕역에서 뭐 이렇게 멀진 않죠. 그죠? 창녕에 있는 서데이즈 또는 교육공무원, 퇴직교육공무원의 시니어 타운인데 이거는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출신들이 모여 사는 시니어 타운에는 본인들이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그럼 교직원들이 퇴직해서 모여 사는 데는 교직원들이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여기 장사 잘 안 됩니다. 장사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낮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또 이 사회,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기회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인맥까지도 오고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방에만 계셔요. 그런 분들은 뭐 이런 쭉 예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광고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이 안에 병원도 있고, 뭐, 이를테면 문화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갖춰진 걸로 처음에 이렇게 개발 계획을 만들었다. 그럼 그렇게 개발을 최종적으로 해놔야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내고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요 위층에 집 매체에서 팔고, 요 위층에 집 매체에서 팔고, 뭐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면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한 거죠. 길도 포장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게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개발의 그런 큰 문제입니다. 뭐 조사 전신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는데요. 이제 건강 아파시에 들어오신 거주는 때가 어디냐? 실버타운 시내타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실버타운. 전원주택이나 건강 아파시 전원주택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문제가 있다는 게 질문을 항상 여러 가지 요인과 그거를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답식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려사 교재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했어요. 지금 그동안 이제 실버타운의 어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관리비를 이용했다든지 관리업체가 오늘 부도가 나서 거기에 보증금을 못 받는다든지 보증금을 받아서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면서 돌려받게 된다. 그러면 입주할 때 체크할 사항입니다. 생활 관련 서비스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료 서비스는 제대로 되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네. 요즘에는 시니어타운이 그 입주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살게 해주는 시니어타운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거기 이제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이제 제가 부모님을 거기 모시고 싶다. 그럼 제가 입수해도 되죠. 입수해서 어르신들하고 생활하면서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죠. 마음이 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작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작정을. 어떤 작정이냐. 그 안에 이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서열투쟁이 너무나 심해요. 사람은 4시에 제가 그래서 시기지 또 많이 써거든요. 거기 안에 이제 홀로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를 놓고 할아버지들끼리 결투를 하고 서로 애인하겠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시내타운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 아침 식사하면서 상을 얻는 일도 많대요. 할아버지들끼리. 그러니까 뭐 밥그릇이 날아다니는 거죠. 너무 많대요. 할머니 놓고 처절하게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고급 시니어타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삼성에서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클래식곡이라든지 벤티지라든지 이런 데는요 보증금만 해서만 10억이 되니까 이제 자식이 의사 혹은 하여튼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러면 서로 이제 자기 그 안에서 자기의 부라든지 과거의 어떤 지위를 지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저는 휴일에 혹은 이런 시니어타운을 가지고 혹시 가게 됩니다. 아니면 제가 디자인한 전원마을에서 살 때 밥을 먹을 때는 저는 스낵바를 끌고 가서 먹고 싶어요. 튜닝 차이. 근데 그런 고급 시니어타운은 아침 식사를 할 때 정장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자식들이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문화래요. 그래서 의사 자식도 있는 사람들은 의사 자식도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문화가 있다면 이게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를 이제 못 버텨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해야 되는데 시니어타운 가서 그런 꼴을 보면 서로가 안 어울리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이제 저보다 조금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 정도 사회생활을 했으면 네트워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가동이 되죠. 내가 어디를 알아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활용이 참 좋더라고요. 또 문제가 생겼거나 뭘 알아보거나 할 때 뭐 이렇게 되면 한 2달이, 3달이 걸렸는데 되게 전문가가 다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서 계속 생활비를 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왜 들어갈 땐 자유고 나올 땐 자유가 아니고 잘못 들어가면 보증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 내부 도망가는 그런 시니어타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않고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표적을 받아 나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면서 가본 실버타운 중에 포천의 베어스타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스키장이나 고역포항 실버타운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관리 주체가 바뀌었는데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가서 참 눈물 없이 못 본 장면들이 있었어요. 겨울인데 어르신들이 밥을 그분들이 해 드시는데 난방이 없이 샀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회사가 포장합니다. 포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 관리 주체를 옮겨서 지금은 좀 안정이 됐지만 그때 제가 가보고 참 귀찮은 거였어요. 나오는 게 잘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항공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로하우스 들어보셨나요? 제로하우스는 뭐냐면요. 이게 참 설명 안 해드릴 수가 없고 시간은 짧고 큰일 났네. 자, 저희가 집을 지면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뭐 기름 보일러쓰기도 하고 가스 보일러쓰기도 하고 공동 난방 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난방 없이 사는 거예요. 냉방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저희 그 슬리핑백 아시죠? 과거에 슬리핑백 겨울에 그거 쓰면 따뜻하잖아요. 눈밭에 누워서 사로차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집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단열재 두께를 이만큼 한다면 이만큼 두껍게 해서 짓고 기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유리창이 보통 이중유리지 않습니까? 삼중유리가 지금 나왔거든요. 삼중유리를 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기밀성을 딱 유지하면 춥지 않겠죠.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로하우스. 요즘에 그 대신에 단점이 있겠죠. 집값 짓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따져보셔야 돼요. 몇 년 안에 이걸 뽑을 수 있느냐. 그걸 따져보시면 되죠.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뭐 그런 예들을 좀 보시는 거고요. 제가 땅콩과 항공주택을 이미지를 연상시키시라고 사진을 만들어봤습니다. 땅콩 크죠? 두 개 붙어가지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권리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집을 파는데 이거 필지는 하나니까 이쪽은 팔고 싶은데 이쪽은 팔기 싫으면 뭐 하여튼 한 12분의 1로 해놨다 안 되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두공주택이라는 단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립주택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하러 어떤 분이 그러면은 아파트는 옥수수주택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그거 저작권 저한테 넘기시죠. 넘기겠다고 해서 제가 닮았죠. 네. 근데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정말 멋진 남 찾아내셨고 제가 그랬습니다. 룸쉐어링 방 여러 개 있는데 살다가 이제 방이 여기가 생겼다. 그럼 대학생 하숙도 치고 하잖아요. 그걸 룸쉐어링이죠.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프 길이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그 코하우징 하고 같이 하지. 핀란드의 코하우징. 요즘에 이제 작은 주택이 유행입니다. 작게, 이렇게. 뭐 굳이 크게 지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요게 한 10평, 15평 되는 집들이에요. 이렇게. 뭐 조그맣게, 여기 지으면 되죠. 뭐 둘이 사는 지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스웨덴에 있는 작은 주택일까요? 이렇게 지어서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몇 평 이상 허가가 나는가요? 허가가 나는데 규모 작은 거 제한이 없어요. 큰 거는 몇 평 이상이 허가도 돼요. 안 된다고 이야기 듣고. 누가요?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고.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전체가 시민화가 사실 편하게 교통이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나가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실버타운을 개발한다, 시니어타운을 개발한다, 전원주택을 개발한다,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니어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 기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철학적인 문제.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배려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에 대한 어떤 일단 철학을 확고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과거에 실버타운 개발했던 사람들이 어쩌다 철학 그렇게 망치고 이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러려면 배려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비너스를 항상 왼쪽의 비너스만 비너스라고 저희가 했던 거죠. 근데 오른쪽도 비너스고요.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의 비너스도 있고 인도의 비너스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기준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면 다들 이영애거나 아니면 영화배우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정말 각자 맞는 이 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안목이 다르고 같이 기준이 다른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시거사고 시려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민 문제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다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저는 이제 아까 시니어타운, 실버타운 이렇게 한 100호 이상 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10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 건축 디자인 외에 제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촌장은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촌장을 한 분 모실 거고요. 제 아내가 이제 차를 연구를 해서 국내 분들이나 지나가는 분들한테 차를 대접하는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건축 디자인 컨설팅을 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주택을 지으면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걸 제가 컨설팅을 할 거고요. 무료로. 그 다음에 제가 기능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 사실은 기획이 제가 강의를, 그러니까 매년 한 가지씩 그 목표를 세우는데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첫 해가 조각, 저는 원래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 있죠. 그리고서 시간 보내기 제일 좋은 게 뭘 앉아서 모니터에서 파는 거 나르게 생각하고 1년 동안 이제 조각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노래방 가면 노래를 잘하는데 악기를 다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타 배우기,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치고 있고 오늘도 KTX를 타러 서울역 가기 전에 1시간을 기타를 치고 왔어요. 와이프는 안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치라고 뭐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서 즐기세요. 그리고 책내기에서 지금 책 여러 번 나왔잖아요. 작년도 나왔고 지작년도 책내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하러 다니기 해서 리스타트 작년에 강사자를 하고 울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그 대신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주거단지를 만들면 거기에서 제가 거의 맨 안쪽 집을 제가 살면서 거기까지 쭉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마을을 구경하게 하고 마지막에 와서 차 한 잔에 와이프는 싫어하지만 제 노래를 한번 듣고 가십시오. 그게 제 목표인데요. 이민 하나 취미가 있는데 제가 산을 이제 자주 다니면 혼자 다닙니다. 자, 카메라를 들고 계속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뉴어스테이지라는 사이트 아시죠? 거기를 자주 들어가십시오. 유용한 정보도 있거니와 거기에 글을 시니어 리포터가 가입해서 글을 쓰시면 돈을 주는 거 아시나요?
아시죠? 예, 저 거기서 작정하고 써봤더니 12만 원인가 들어오면 한 달에. 그걸 12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한 번 채택, 지금은 뭐 2,000원도 되고 5,000원 되고 만 원도 그레이드가 있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채택이 되고 5,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12만 원을 받으려면 몇 건이 돼야 되나? 20 몇 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한 달 동안 글을 써서 그것도 24건이 채택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써봤더니 그 정도 돈이 됐는데 어제 제가 한 편을 올렸는데 뭔지 모르겠는데요. 금연에 대해서 그랬어요. 금연. 제가 8년 전에 금연을 했는데 무지한 꼴찌였거든요. 8년 전에 금연할 때 제가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갑자기 글이 탁 떠올라서 한 편 탁 쓰면서 나왔는데 아마 10,000원짜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산을 쭉 다니는데 필리핀에 가서 여기서 서울에서 제가 북한산 자동차 다니듯이 밀림지대를 여행을 등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하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일상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곱창 먹고 소주 한잔 친구들 비 오는 날 그냥 탁 내고 비 맞으면서 지금 산에 능선 검정 좋은데 그런 걸 하고 싶다든지 밀림지대 비 맞으면서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행복을 다 버릴 수 있으면 이민을 가도 되지만 그런 일상을 버리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아름다운 경치나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이국적인 걸 즐기는 것도 그건 여행 가면 되죠. 그죠? 이민은 저는 그게 부정적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 이유가 분명한가 그런 점이 뭐 당연한 겁니다. 제 강의의 마지막에 꼭 보여드릴 영상입니다. 제 지구입니다. 그 지구인데 여기에서 저희는 전원주택 얘기를 하고 있고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고 주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보면 뭐 어디에 사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 여기서 그냥 어디에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이 우주선 미국에서 어리는 거요. 확실히 오는가 토성이 있죠. 토성 환 쪽을 지나면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요겁니다. 토성 이 우주선이 우주를 쫙 날아가다가 뒤쪽을 찍은 거예요. 뒤쪽을 토성 환을 지나서 찍었는데 저거예요. 결국 저기서 뭐 또 사람들이 세계 여기서 사는 모습을 보시면요. 제가 이 사진만 별도로 가지고 이제 한 시간 정도 하면 좋은데 그 사진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참 여러 군데 사람들이 사는구나. 베니스 뭐 이렇게 중국의 토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하늘한 주택인데 대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수백 가구가 있어요. 그 대문을 막으면 그 외세층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대문을 딱 잠그면 그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적 보호 차원의 이제 주택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밑에는 공동 주방이 쫙 돌아오면서 있고 그 위에는 아파트처럼 집들이 몇 층을 그런 포도로 주거든요. 뭐 이거는 미국의 전원주택을 위해서 바라보는 모습인데 어마어마하죠. 큰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모아봤어요. 자, 이걸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아까 지구도 멀리서 보고 했지만 뭐 여기서 사는 거 행복하고요. 꼭 여기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써는 거죠. 결국은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것들이 좌우한다고 보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찍은 게 아니면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출퇴근길에 코엑스 바로 인근에 경기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담벼락 밑에 있는 사진인데 얘네들도 여기 살면서 뭐 꽃도 피우고 시든 다니고 다 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이 뭐 전원주택 아니라도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떠세요? 누가 행복해 보이나요? 꼭 얘가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여기서 사는 건 행복한데 제 와이프는 계속 여기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끊임없이 바가지를 긁고 동경을 하고 이러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아주 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이런 단지를 만들고 제 방을 이렇게 만들고 살려갑니다. 혹시 오늘 강의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받고 끝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 아까 계획하고 계시는 거에 참여자들은 예. 전국적으로 모실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전국적으로 모셔야 되는데 아마 이쪽에서 거기까지 오시면 좀 대환영이고요. 이제 서울 사람들 위주로 이쪽 가시겠죠? 저는 가까운 지인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동호인 주택 가고 싶은 생각이 주어도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가끔 만나서 그냥 즐겁게 소주 한잔 하면 좋겠습니다. 제 와이프도 그럴 거예요. 뻔해요. 울산이 이주민이 85%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예. 그래서 정주식이 약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30년 살아가면서 직업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 고향인 사람들은 고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상향 같은 것들을 정말 저도 뭐 기타 친구 좋아하고 뭐 수련 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는데 공부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최고의 승리 이루는 게 아니라 싶어서 주거 환경으로 부산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 서울 경주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땅값이 안 비싸나요? 비싸죠.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하는 것이 개인주택은 최소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은 이를테면 내 땅이 한 30평이고 한 20평이고 보통 주거지 분양하는 게 서울 주변은 150평, 200평, 300평이에요. 기본이에요. 근데 내가 앉아있는 땅은 한 25평이고 내 집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게 없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옆에 있는 산이 내 산이고 강이 내 강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굳이 그 필지를 300평씩 잘라서 분양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고 그 대신에 이제 공동시설을 조금 크게 해서 저는 나중에 제 아들이 둘이지만 며느리 손자가 놀러와서 우리 집에 같이 잘 생각이 없습니다. 걔들은 오면요 손자는 뭐 굳이 내가 좋다면 데리고 자겠는데 아들 며느리는 게스트하우스 공동시설에 있는 그 방에서 샤워를 하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부담스러운 관계를 참으라고 할 이유가 저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이었고 특히나 고향 바로 옆에 설레더라고요. 설레고 사실은 와이프하고 조금 일찍 와서 대왕하고 평화강 대숲 대나무 숲길 그 다음에 반구대까지를 가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서울에 또 강의를 하러 오실 때 신협 파트너스가 선릉역이고요. 2호선 제 사무실이 한 역 차이에요. 지하철 삼성역입니다. 심지어는 걸어가도 될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게 될 때는 저한테 연락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멋진 수족관 관람 코엑스에서 맛있는 식사도 좀 할 것이고요. 제가 또 다음에 이쪽에 오면 저는 거기를 꼭 가서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